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우물안 개구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국 속담에 성 밖에서 성을 봐야 비로소 성이 보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국제결혼을 하려는 분들이 왜 국제결혼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자기 입장에서만 보지 않고 가족의 입장,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국제결혼을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 또 베트남 사람들이 국제결혼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베트남 여자들이 왜 국제결혼을 하려고 하는지 이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국제결혼을 바라보면 아무래도 국제결혼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국제결혼을 하려는 부류들이 너무 편협한 시선으로 자신의 욕망만 채우는 그런 국제결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자극적인 소재에만 반응을 하는 1차원적인 생각밖에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제결혼을 바라볼 때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일,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 포함시켜서 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아무래도 국제결혼이란 명제가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어떤 현실을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국제결혼도 상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상식선에서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국제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게 남녀지간의 상성이나 남녀지간의 기본적인 생리는 안 바뀝니다. 상대에 대한 호감, 그리고 남녀 사이의 본능, 이런 부분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하시려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자신의 현 상황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또 국제결혼을 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외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도 참고를 하셔야 돼요. 요즘 MZ가 그 타인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보다는 남에 대한 평가는 잘하는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요즘 이런 것들이 국제결혼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좀 서론이 길었지만 이건 현실이에요. 국제결혼을 하시려는 분들이 국제결혼을 준비할 때 주변의 의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또 그 와중에서 어떤 내 기준을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국제결혼의 핵심을 잘 이해하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첫 번째가 뭐냐? 결혼은 좀 쉬워요. 이 국제결혼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국제결혼도 결혼이고 지극히 현실이기 때문에 이 현실적인 고려를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 내 나이가 50인데 20살짜리 여자만 찾고 있어. 그러면 그게 얼마나 상식적일까요? 또 내가 40대 재혼인데 20대 초혼만 찾고 있어. 신부도 결혼하는데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그냥 국제결혼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예전에는 통용이 됐어요. 근데 요즘 트렌드가 이런 것들이 좀 점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확률에다가 도박하듯이 모험을 할 게 아니라 되는 확률에다가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국제결혼을 진행하다 보면 내가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에서 어떻게 보면 국제결혼의 성패가 갈리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베트남 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게 선순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신부한테 그대로 보여요. 처음에 말이 잘 안 통할 수는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국제결혼을 시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 해서 무조건 내 준비나 내가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가 없이 막연하게 긍정적으로 국제결혼을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국제결혼의 외부에서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도 참고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국제결혼의 본질적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국제결혼을 왜 합니까? 결혼해서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날 좋아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서로 간의 호감, 이 부분이 내 개인의 욕심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진행이 돼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요. 요즘 트렌드 보면 베트남 여자들이 많이 까졌고 또 눈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라오스나 미얀마로 가서 좀 순수한 여자랑 결혼하자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좀 있는데 그거는 한편으로 보면 참 우매한 생각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라오스나 미얀마의 인프라,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또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도 결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현실적인 고려 없이 또 나의 문제점에 대한 고려 없이 외부에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사실은 결혼을 어렵게도 만들어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고 또 네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 사람마다 결혼의 환경이 달라요. 그러면 내가 국제결혼을 생각하면 내 국제결혼에 대한 어떤 최적의 조건을 찾아서 그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조건이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여자에 대해 잘 몰라요. 그러면 그 이상형 위주로 여성을 선택할 게 아니라 그래도 나를 좋아해주고 또 성격이 밝은 그런 선택 그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자에 대해서 예쁘지 않으면 호감조차 안 가는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국제결혼에서는 그런 부류가 상당히 많죠. 쉽게 이거예요. 예쁜 여자 찾다가 노총각 돼서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예쁜 여자를 찾고 있다 보니 국제결혼까지 오게 된 케이스. 그럼 이분들도 인생의 목표가 예쁜 여자라면 예쁜 여자랑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하지만 좀 무리를 해서라도 예쁜 여자랑 하고 싶다면 그에 대한 준비도 어느 정도 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자신을 좀 가꾼다든지 평소에 스타일링을 해서 어떤 나이는 좀 있더라도 그런 여성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게끔 자기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한 40 몇 살 먹은 아저씨인데 그냥 20대의 절정의 미녀를 찾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거 해주고 싶어도 잘 안 돼요. 근데 나이는 좀 있어도 자기 관리 잘 하고 또 생각이 어떤 유연하신 그런 분들은 젊은 여성들하고 결혼해도 잘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한편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국제결혼에 대한 준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남녀 사이에는 분명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결혼해서 휘어잡고 살 것인지 아니면 잡혀줄 것인지 이런 포지셔닝을 빨리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신뢰관계 형성에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금전적인 준비. 보통 보면 돈 한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국제결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왜냐면 업체에다 주는 비용만 해도 한 1,000만 원, 1,500만 원 그러고 또 요즘 개인 소개도 남부 같은 경우에는 2억 동, 3억 동 전통결혼 비용 그렇게 주는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이 금전적인 부분에서 좀 여유가 있어야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하는 노릇을 하면서 그 처가나 신부의 마음을 얻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무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돈이 좀 없는 상태에서 국제결혼을 시작하면 계속 그 비용에 대한 압박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울 수밖에 없어요. 아니 주머니에 100만 원 있는데 신부가 아이폰 사줘 뭐 사줘 하면 좋은 말 나올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2천만 원, 3천만 원 들어가면 그렇게나 많이 들어가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진짜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주변에 한국에서 결혼하시는 분들 결혼 비용 얼마 들어가고 또 국제결혼도 하시는 분들 평균 얼마 들어가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그거 한번 지켜보고 그게 비싼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국제결혼 하는데 신부와 상관없이도 국제결혼 성패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지. 자, 보세요. 자기 생각에 갇혀서 이렇게 하면 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 100% 국제결혼 실패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나 어떤 국제결혼에 대한 정보를 취합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면 현실에서 그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국제결혼이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준비 과정에 어떤 생각, 그 다음에 그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경제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실제 신부가 한국에 왔을 때 어떻게 하면은 안정적인 결혼이 되는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알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국제결혼 실패하라고 해도 실패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국제결혼 실패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그런 걸 몰랐대요. 근데 국제결혼도 결혼이고 결혼은 지극한 현실입니다. 내가 몰랐다고 해서 그 결과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물안 개구리가 돼서 우매한 선택으로 인해 국제결혼의 피해나 실패를 보시는 것보다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는 심정으로 미리 준비하고 어느 정도 확신이 섰을 때 실행해서 한 번에 끝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사실은 국제결혼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추상적인 얘기 같지만 정말 현실적인 결혼은 지극히 현실이라는 포커스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